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손익의 이연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단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수입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은 회계원리 시간에도 열심히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지막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손익의 이연과 예상을 하기 전에 회계에서 거래를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금주의라는 것과 발생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낯선 용어일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먼저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외상 판매니까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현금주의에 의하면 이거는 거래가 아닌 겁니다. 반면에 현금이 들어온 거래는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상품 대금이 생겼으니까 이건 거래로 봐야 된다는 것이 발생주의라는 것입니다. 즉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재산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X1년 12월 전기 요금을 X2년 1월 1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일단 현금주의에 의하면 이건 언제의 비용으로 봐야 하느냐? 현금이 나간 시점의 비용으로 봐야 하니까 X2년의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발생주의는 돈이 나간 시점이 아니라 언제 발생한 건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돈이 왜 나갔느냐? 1월에 전기를 써서 나간 게 아니고 12월에 썼는데 그거 미지급한 거니까 이미 나는 12월에 지급해야 될 돈이 생겼던 거죠. 지급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르면 이거는 X1년의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 가정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도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이 됩니다. 다만 기업의 일정 기간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재무제표인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작성되니까 이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주의라는 개념 때문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러는 게 나오는 겁니다. 현금의 유출입이 기준이면 주고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줬는데 뭐 미리 줬고 받았는데 미리 받았고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만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선급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선급비용에 대한 뜻은 말 그대로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먼저라는 말은 어떠한 기준일보다 앞섰다는 뜻인데 그럼 그 기준일이 언제냐? 바로 결산일입니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먼저 낸 것들을 찾아서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할 거고 그걸 우리는 먼저 낸 비용, 즉 선급비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당기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계산해서 올해의 순이익, 즉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년에 비용 처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X1년의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X1년의 비용으로 남겨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X1년의 비용에서 취소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X1년의 비용이 아니면은 취소를 하고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회계기간으로 귀속을 시켜줘야 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1년 10월 1일에 보험료 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날 분계를 차변에 보험료 12만원, 대변에 현금 12만원 이렇게 하면서 비용으로 12만원을 인식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일에는
당기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만으로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 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근데 그때까지의 비용을 올해 전부 지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보험료 12만 원을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보험료와 내년 보험료. 자, 선생님이 편의상 X, Y라고 했는데 X는 단기, Y는 차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결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X, Y 중에서 올해 비용으로 계상되면 안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당연히 Y겠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한 거라서 일단 장부상으로는 모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일에는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용을 취소하는 분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하려면은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자, 금액을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법을 월할 계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월할 계산은 월별 금액을 구해서 총 월을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보통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용어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월할 계산으로 한번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년이 12달이고 1년치 보험료가 12만 원이니까 이거 나누면 한 달에 만원 되겠죠. 자, 그럼 X는 올해에 해당하는 기간 몇 개월이죠? 3개월이니까 만원 곱하기 3개월에서 3만 원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Y 요거는 1월부터 9월까지니까 만원 곱하기 9개월에서 총 9만원 나오고 즉 우리가 10월 1일에 지급한 12만원의 보험료는 3만원의 단기분 보험료와 9만원의 차기분 보험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산일에 우리가 취소해야 될 금액은 9만원의 보험료고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분계는 아까 했었고요. 자, 문제는 이 차변에 있는 보험료 12만원이 전부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 9만원은 차기의 보험료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일에 9만원은 단기의 비용에서 소멸시켜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걸 회계 처리해보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소멸돼야 되니까 자, 어느 변으로 가야 되냐면은 대변으로 가야겠죠. 자,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비용의 소멸은 대변으로 가야 하고 자,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하느냐? 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9만원은 내년 비용이니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장부상으로 현금을 돌려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만약 현금을 돌려받았다면 차변이 자산이 증가한 걸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기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적는 게 선급 비용이고요. 자, 선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 만큼 앞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즉 자산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수수익 보시겠습니다. 자, 선수수익은 선급비용과는 반대로 이제 먼저 받은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선수수익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먼저 받은 것들을 찾아서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할 거고, 그래서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계산해서 정확한 올해의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1년 5월 1일에 임대료 24만원 수취했습니다. 자, 이 임대료는 1년분 임대료라서 계약 기간은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일단 임대료 수취한 날 분계는 차변에 현금 24만원, 대변에 임대료 24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일에는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의 금액만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임대료는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고 그때까지의 수익을 올해 일단 전부 다 수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임대료 24만원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X, Y 중에서 올해의 수익으로 계산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Y겠죠. 내년 거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5월 1일에 임대료 수익 잡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산일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익을 취소하는 분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월할 계산을 통해서 또 금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치 임대료가 24만원이고 12달로 나누니까
한 달에 2만원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에 해당하는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이니까 2만원 곱하기 8개월 16만원 나오고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고요. 월할 계산을 통해서 한 달에 2만원 나왔으니까 총 8만원 나왔죠. 즉 우리가 5월 1일에 수취한 24만원의 임대료 수익 중에서 16만원은 올해 거고 8만원은 내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결산일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취소해야 될 금액은 내년도 임대료에 해당하는 8만원이고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분계는 방금 보셨고요. 자, 문제는 이 대변에 있는 임대료 24만원이 전부 당기의 수익이 아니라 8만원은 차기의 임대료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일에 이 차기에 해당하는 8만원의 수익을 소멸시켜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건데, 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가 대변이니까 소멸되려면 얘가 어느 변으로 와야 되냐면은 차변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와야 하느냐?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받은 임대료 중에서 8만원 내년 거니까 돌려줄게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장부상으로 현금을 돌려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약 현금을 돌려주었다면 대변이 자산이 감소한 걸로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건데, 왜냐면 일단 자산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은 어차피 자본에 미친 영향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일단 대변에는 부채를 증가하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선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기입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만큼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 거니까 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은 단기에 지급한 비용이지만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기의 비용에서 차감해서 차기로 이연, 올해 비용 잡지 말고 내년에 비용 잡으세요 해서 이연, 차기로 넘기는 개념이고요. 자, 이거 회계 처리해보면은 그 비용, 내년에 넘길 비용을 올해 비용에서 소멸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써주고, 차변은 그만큼 이제 자산 잡아서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선수수익은 단기에 수취한 수익이지만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기의 수익에서 차감해서 차기로 이연, 올해 수익 잡지 말고 내년에 수익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개해보면은, 자, 올해 잡은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써서 수익을 소멸시키고요. 자, 그만큼 앞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니까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선급 비용이든 선수수익이든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 기로 넘기는, 즉 이연시키는 개념이라서 이거 우리가 묶어서 손익의 이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